양봉 사이로 수익을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수익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노래 좀 잘 들었습니다. 네.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로 네. 양봉 사이로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노래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 양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봉 사이로 좀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조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내일 크리스마스고 이 크리스마스에 또 이제 산타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시장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또 내년까지 1월이죠. 1월까지 좀 공략해 볼 만한 코인들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산타랠리와 연말을 이어서 내년까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같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어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업비트에 이제 산타가 우리한테 선물을 많이 가져다 줬죠. 이제 어른들한테도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제 산타가 이제 빨강불로써 이제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줬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21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진짜 반등이 약간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법한 그런 위치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거랑 통해서 이제 또 오늘도 좋은 정보 그리고 우리 공략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찐 반등이 올 수 있을지 이슈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사부님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또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코인 시장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좀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코인 시장의 악재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번 주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 또는 기업들의 빚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 기준 2.2배 더 많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GDP 대비해서 빚이 이렇게 많은 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그 위에 단계의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던 뭘 하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그 능력보다도 더 많은 이런 대출을 해서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다시 상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좀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그 수치 자체가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좀 침체가 돼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캐롤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기론 이 90년대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길거리에 캐롤이 안 들린다. 사실 80년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길거리에서 캐롤이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쪽은 온라인 쇼핑 쪽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군제랑 비슷하게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하는 그런 식이고 이제 다른 쪽으로 선물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소비 형태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에 기업의 매출이 줄고 그럼 내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타랠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주식이 좀 내려가고 만약에 내년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과 코인은
계속적으로 자금 회수하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가계 빚이라든지 기업 대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적절하게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단계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 번에 이 흐름을 잡아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원래 경기가 안 좋고 막 소비자 물가지수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갑자기 금리를 한 방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계 빚도 너무나도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지원금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막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게 지금 현재 경기에 좀 낫겠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좀 올려주면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힘든 시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내년부터는 정말 큰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라고는 했지만 이 악재가 지금 현 상황에서의 악재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면 연말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금리를 차례대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하지만 금리 인상이 한 번에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뤄간다면 오히려 시장의 충격을 좀 더 줄여가면서 내년 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이제 메이저 거래 입출금 중단 시에 이제 가두리 펌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악재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코인 거래소의 근본적인 약간 좀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님이 이제 트위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한국 이제 메이저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거래소, 4대 거래소의 입출금이 이제 중단되게 되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서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출금이 이제 막힐 때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해당 코인 이렇게 펌핑을 시킵니다. 특정 이제 뭐 호재나 악재 없이 이렇게 펌핑을 시킨다는 거는 만약에 펌핑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 지갑이 열렸을 때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량 펌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덤핑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이때 이제 쭉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위에 상단에 링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 잘 모르고 이슈 체크 잘 못한 분들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낀 줄 잘 모르고 이거 뭐 좋은 호재 터졌나 보다 하고 탑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간적으로 뭐 10%, 20% 지갑이 열리는 순간 진짜 10%, 20%, 뭐 20%, 30%뭐 진짜 복구도 못할 만큼 이제 손실을 겪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건데 개별 이제 코인의 악재나 호재가 아니라 이렇게 지갑이 맞춰져 있어서 만약 업비트 자체만의 코인 하나 종목만의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은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는 데에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 비용들 많이 놓치게 되니까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붙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선진국스럽지 못하다. 자본의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이제 업비트나 빗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이제 4%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적인 문제가 아니라 코인 거래소만의 조금 문제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이제 6천만 원 선일 때 특히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터키 시장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은 거의 한 시세가 한 7,200만 원, 8천만 원 선까지도 이제 오르는 등 이제 코인의 거래소인 경우 거래소 본연에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키 뭐 케바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 며칠 전에 업비트의 리스크라는 종목이 지갑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지갑이 닫히게 되면서 글로벌 시세보다 이제 45% 이상 차이가 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45% 이상 이슈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가격에 위에 막 이렇게 샀지만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고 알게 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타 랠리 업비트의 모든 종목이 다 빨강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스크 혼자
혼자 파란색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갑이 열리지 않아서 해외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에 물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지갑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게 이슈가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 보호를 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투자자 보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래블 룰이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FT 라는 곳에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가상화폐 전송 시에 송신자, 수신자 모두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누가 보내고 누가 받게 되는지를 이런 의무에 대한 상황을 이제 업비트나 뭐 피썸 같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이제 부과한 제도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논의가 되면서 가두리 펌핑 이슈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미리 언급이 다 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실명 계좌 누가 쥐고 있죠? 은행이 쥐고 있습니다. 은행이 쥐고 있고 거래소는 여기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은행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뢰 입장이에요. 의뢰 입장이기도 하고 거래소가 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센 사기업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그런 약간 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은행에서 트래블로 관련해가지고 실명 계좌 쥐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 실명 계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릴게라고 하면은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이 이제 트래블 룰 같은 경우 우리나라 3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농협은행이 조금 선제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이유로 이제 선제 대응을 요청하고 나가면서 최근에 많은 과두리 펌핑이 또 있었습니다. 가두리 펌핑이 있었고 실명 계좌 인증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업비트, 빗썸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다 신분증을 인증해야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두리 펌핑이 이제 안 발생하려면 이제 전 세계 거래소 여러 가지 오늘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306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306개의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들 여기 상장되고 여기 상장된 것들 여기가 너무 김치 프리미엄이 높다 아니면 케밥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이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갑이 닫힌다라고 하면은 이런 암호화폐 전체 이제 산업의 자정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코인 입금 자체를 막는 거는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또 어떻게 거래소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입출금 중단이 이제 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또 은행에서 이렇게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조금 갑질이 들어왔을 경우는 우리가 거래소는 이제 은행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이 전략이 투자자를 더 이렇게 좀 망가뜨리고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이 트래블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가두리 펌핑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호재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걸까요? 제가 가장 좀 기다렸던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그 호재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그냥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뭐 NFT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기다렸던 호재 바로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어제나 오늘 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 필두로 해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거래량도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승장을 더 만들어주는 초석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 자체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주가 이제 이 코인의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코인의 가격은 안정이 됐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냉담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다시 지금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풀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올 가능성이 크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연설을 하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봉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으로 따라 떨어졌다가 연설할 때 그 오미크론 확산이 됐지만 요것들을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봉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코인이 한번 팍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 쭉쭉쭉쭉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이제 오미크론 확진하는데 확산세보다는 아시아 쪽이 조금 더 덜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서 그 신화통신에서 만든다고 했던 이 NFT 코인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또 이제 맞물려 주면서 아,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NFT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네.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어디요? 1월 달에 엄청나게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또 부는 거죠. 올해 1월, 2월, 3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장이 왔었죠. 근데 그 시작은 12월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다.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1월 달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그 투자 기관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간다, 11만 달러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개수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자체가 캐면 캘수록 점점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징성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도 내년에 또 상승이 또 크다라고 하니 앞으로 이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풀리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뭐 그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올라오고 오늘 또 아침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돌아가면서 올라가주는 지금 현재 순환장이 오고 있고 다음 주까지 순환을 막 하면서 거래를 막 하면서 물량 쌓아놓고 막 이렇게 돈 들어오고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1월부터 한 번 더 상승장을 만들어 준다면 뭐 올 1월 같은 그런 엄청난 상승 시장은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제가 봤을 때 호재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가장 기다렸고 또 가장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매수 심리라는 것 자체가 살짝 불만 지펴주면 정말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환호를 질렀던 그런 장이 다시금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호재는 이제 비자 카드 이제 8천만 개의 이제 상점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슈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비자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이제 체크 카드에 다 비자, 마스터 이런 상표들 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 다 보셨죠? 이제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2만 1,000여 개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이제 벤처 기업입니다. 이제 신용카드 발급 회사가 아니라 이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의 전송 속도를 비교할 때 비자 카드랑 많이 전송 속도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비자 카드로 내 개인 체크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보통 결제 속도가 한국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결제가 됩니다. 속도 뭐 그렇게 느리지만 그래도 한 20초에서 10초 이내에 결제가 됩니다. 반면 우리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을 보내면은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를 걸리는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송 속도를 비교할 때 이제 비자 카드랑 많이 이제 전송 속도를 비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자 카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에 이제 18개 이상의 이제 코인들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통화 변화 단계에서 운영상 원래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서클 등과 이제 뭐 협약을 통해서 중간에 USDC 뭐 변환을 포함하는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결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제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배 이상 거의 한 3배 늘려서 지금 약 60여 개의 파트너십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비자카드가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비자카드 가맹점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파트너 거래소에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바이낸스, 뭐 FTX랑 이제 블록파이, 뭐 크립토닷컴 이런 것 등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전통 금융 시장 완전 이제 전통 금융의 끝판왕이잖아요. 전통 금융 시장은 원래 애초부터 암호화폐에 기존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너 그렇게 확신하냐? 우리가 그로스케일 알고 계시죠? 그로스케일 포트폴리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로스케일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사 그리고 우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중개업자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여기 위에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바로 DCG, 크립토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 그룹입니다. DCG 그룹이 이제 DCG 그룹 밑에 자회사로 이제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DCG 그룹 밑에 운용사가 그로스케일이고 그 위로 그럼 DCG 그룹 위에는 누가 있냐라고 보시면 DCG 그룹의 이제 최대 대주주는 마스터카드입니다. 네, 마스터카드 전통 금융시장 끝판왕이죠. 방금 말씀드린 비자와 거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카드가 대주주로 있고요. 그 마스터카드의 대주주는 누구냐라고 하시면 마스터카드의 대주주는 위에 캐나다 뭐 국제 상업은행, 이제 웨스턴 유니온, 뭐 이제 시카고 상업 거래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뭐 시티은행이나 이제 유니온 뱅크 등등이 이제 마스터카드의 위에 대주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위에 대주주가 이렇게 있고 마스터카드 있고 크립토커런시 그룹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로스케일 이렇게 자회사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크립토커런시 그룹 여기 위에 추가적인 대주주로는 우리 나스닥 다들 알고 계시죠? 나스닥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나스닥이 이제 두 번째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통 금융시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은행권들은 미리 이제 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한번 자기가 바로 직접 투자는 하지 않지만 이런 회사를 한 2개 정도 걸쳐서 계속해서 자금을 이제 쏟아붓고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얘네들이 왜 자금을 쏟아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은 미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이제 가는 쪽이 약간 좀 미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은 이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이제 이런 은행들은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적으로 먹으려고 미리 애초부터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코인 사부님 말씀처럼 지금도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할 텐데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 2,850조 정도 됐습니다. 좀 안 좋은 장에 2,500조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장에 시가총액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3,300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해봤자 지금 애플 한 개 기업이랑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1위 기업이랑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아까 코인 사모님 말처럼 비트코인 개수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900만 개 정도 지금 채굴이 되었고요. 나머지 200만 개 채굴하는데 144년 걸립니다. 144년 걸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이제 유통 물량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이죠. 커피숍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밀크코인 뭐 야놀자랑 같이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고 뭐 보라코인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뭐 오딘 같은 거에서 많이 쓰이고 위믹스 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제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 이제 게임에서 이제 많이 쓰입니다. 뭐 미르4 이런 데서 그리고 가장 핫했죠. 최근에 싸이월드가 다시 나온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싸이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
정말 이제 실제 생활과 암호화폐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실제 생활과 암호화폐 접목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 더 높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질 거다라는 식의 이제 호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불장에 불을 지폈던 이 비자발 호재가 다시금 나오면서 비자를 시작으로 마스터카드와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호재를 또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또 호재에 무게가 실리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